현재 경쟁사와의 경쟁 정도. 자,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들과 경쟁 정도. 자, 경쟁 강도가 치열하다. 치열하면 어떻습니까? 시장 매력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지? 경쟁자가 많으면 이 시장에 진입하면 별 재미가 없을 거잖아. 그지? 시장률이 딱 존재하면, 여기 지금 이윤이 갔다가, 이윤이 발생되면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거잖아. 진입하는데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면 이 파이를 갖다가 일일이 다 쪼개 먹어야 되잖아. 쪼개 먹는 파이가 작단 말이야.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경쟁 기업 수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많다. 완전 경쟁적이다.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매력도가 하락할 거고. 이제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뭐 두세 개밖에 안 된다. 경쟁 정도가 작잖아. 그지? 과점이나 독점 정도 되면 말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매력도는 상승할 거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챙겨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자, 시장이 크기, 시장 규모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지. 그지? 시장 규모가 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경쟁 정도는 적겠죠. 매력이 상승한 거고, 시장 규모가 작아. 작아가지고 별로 가져갈 게 없어. 당연히 별로 어떻습니까?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완전히 지지고 볶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지. 규모가 크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널널하잖아. 그지? 그럼 시장의 성장이 높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시장의 성장률이 아직 성장은 도래가 안 했지만 향후에 시장 성장률이 높을 거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시장 매력도 높죠. 그지? 그런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 차별화가 많다. 예, 차별화가 많다는 말은 다양한 제품들이 많죠. 그지? 그래서 경쟁 정도가 적겠죠. 따라서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고, 그지? 제품들 간 차별화가 적다. 이 차별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 무슨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도 마찬가지고, 그지? 기술적인 독점이 있을 수 있거든, 그지? 당연히 치열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고정비용 규모. 제품 생산할 때는 고정비용이 많다. 고정비용이 많다는 말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생산 라인이 아주 규모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지, 그지? 중소한 기업들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지. 철수장벽. 시장에서 철수하기가 용이하다. 자, 금방 뭡니까? 이윤 생겼다가 금방 빼기 쉽다. 이래다 보면 누구나 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히트앤드런을 할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어왔다 나가니까 경쟁 정도는 치열하겠지. 그지? 매력은 떨어져. 대신에 시장에 철수하게 한 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어려워. 쫄딱 망하든지, 그지? 계속 있든지, 적자를 보든지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지. 그래,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경쟁 정도는 적죠. 매력도는 상승하죠. 이런 식으로 현재 경쟁사의 경쟁 정도를 갖다가 전체 다 짜져가지고 보니까는 뭐 이렇다 또는 매력도가 중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됐죠? 자,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좀 밤늦게 여러분들 강의를 갖다 올리고 있다 보니까 좀 잠도 오고요. 막 안 그래도 발음 안 좋은데 막 발음이 새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는 막 이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면 다른 단어가 딱 들어오고 비싼 단어가 또 튀어나오고, 그지? 엉뚱한 단어가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말린다 그러잖아, 그지? 이제.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공급자의 교섭력. 아까 했는데, 협상력, 그지? 거래의 힘이라 그러는데. 자, 원자재나 중간재를 납품하는, 그지? 납품하는 공급자의 힘은 어디서 있는가? 원물 자체가 좋든지, 원물 자체가 희소하든지, 뭐 그런 거잖아, 그지? 품질과 희소성. 좌우하겠지.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하다. 다른 말로 자사의 협상력이 약하다. 공급자가 힘이 세든 것은 반대로 우리 회사가 협상력이 약하다는 뜻이고, 당연히 시장 매력도는 하락하죠.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공급자가 보통 공급자가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휘둘리기 쉽다 이거지. 그래서, 저 시장이 좀 뛰어들기 어렵겠는데, 이래 되는 거지. 그지? 자, 공급자의 수도 중요하지. 개수, 그지? 그래서 공급자의 수가 많다. 그지? 공급자의 수가 많다. 이 제품은 좀 완전 경쟁적인 좀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봐도 고등어 조업자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대중어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고등어 갈치 뭐 일반적인 대중어종 같은 경우에 많은 어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면 공급자의 수가 많잖아. 그러면 공급자의 좀 대체적인 힘이 약해. 그지? 그래서 약하다. 매력도는 누구나 뛰어들려고 하는 매력도가 존재하고, 그지? 반대는 뭐 이미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설명할 때 한쪽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제품의 차별성. 공급 제품의 차별성이 많다. 공급 제품의 차별성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은
제품 라인이 많으니까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하니까 이 시장에 함부로 못 들어들죠, 그지? 못 들어가죠, 그지? 매력도가 떨어지고 대체제의 존재고 시장에 대체제가 많이 존재한다. 너거 제품 말고도 너거 아니면 다른 제품 공급자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 공급자의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매력도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변경 가능성, 공급자 변경이 용이하다. 예,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지? 대체 공급자가 있다. 당연히 공급자 교섭력이 약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공급자의 대형화 또는 수직 통합화가 쉽다. 공급자가 규모화되거나 이 수직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생산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 자체가 이제 공정 자체가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합화되어 있으면은 공급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한 몸처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상당히 강하고 공급자의 대형화 또는 수직 통합화가 잘 안 돼. 여기 명령 체계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역시 물고기 예를 들면 뭐 사료업자, 그지?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어업자, 그 다음에 물고기 가공업자, 이제 그 다음에 유통업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계열화로 되어 있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한 어종에 대해서 고기 어종에 대해 통합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서 우두머리에 이 여러 가지 업자들이 있는데 라인에 그 중에서 만약에 사료업자가 가장 뭡니까? 물고기 사료전 사료업자가 가장 많은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업자가 다른 뭡니까? 라인에 있는 거지. 뭐 어선업자라든지 도매업자라든지 가공업자라든지 요 사람들이 돼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어떤 대형화 또는 수직 통합이 어려우면 예, 단결력이 약하잖아, 그지? 공급자 결속력이 약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매력도는 당연히 상승한다. 우리 회사가 충분히 뛰어들어도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지? 자, 그다음 다음 거 세 번째 원인. 소비자의 교섭력, 그지? 교섭력인데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혹은 소비자가 보유한 힘이지, 그지? 예, 수요자의 교섭력이다. 수요자는 제품, 그지? 예, 제조업자,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기업이 상품화 시키려고 하고 소비자들도 구입하려고 할 때, 그지? 수요자의 구매 협상력, 구매자의 수가 많거나 구매량이 많을 때, 그지? 당연히 구매자의 힘은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자의 교섭력은 약하겠죠. 당연히 매력도는 상승하겠죠. 대체제가 없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구매자 힘은 적죠. 대체제, 그지? 우리는 그 제품 아니면 다른 걸 대안으로 쓸 게 없으면 당연히 구매자 힘이 없잖아, 그지? 맞습니까? 구매자의 수가 많으면 구매자 힘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생필품일 가능성이 높고, 배가 산으로 가지. 또 구매량도 많으면, 그지? 구매량이 많으면,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공급체가 드물거든. 그러니까 구매자 힘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의 집중도가 적고 구매자의 교체 비용도 적으면 구매자의 힘이 당연히 약할 거고, 그지? 예, 시장 매력도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지? 맞죠? 예. 구매자의 힘이 수요자의 교섭력이 약할수록 어떻습니까? 시장 매력도는 올라가잖아, 당연히. 예, 해볼만 하지. 자, 그 다음에 보자. 또 이거 말고도 수요자의 가격 민감도, 가격이 얼마나 예민하게 탄력적이게 반응하는가, 또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가, 그지? 제품 차별화라든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그러면 가격 민감도는 가격이 아무리 높게 하든, 그지? 예, 낮으면 누구나 사지만 가격을 갖다가 상당히 높게 해도 민감도가 높을 텐데 별로 민감도가 둔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교섭력은 낮다고 봐야지. 그래서 시장 매력도 높겠죠. 그지? 돈이 되겠지. 그지?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가격 민감도 약하겠죠. 그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는 제품은 주로 어떤 걸까? 생필품, 그지? 당연히 수요자 교섭력 약해, 그지?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좀 변동시킬 수 있다는 유연하게 변동시키기 때문에 소유자가 교섭력 약하고 시장 매력도 상승. 그래서 생필품 분야에 필수 생필품 분야에 많은 어떤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지?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쩝쩝거리가 죄송합니다. 자, 다음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가능성. 진입 장벽.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쉬운 정도.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어떤 진입장벽이 또는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 것은 신규 진입이 적다는 거고, 당연히 경쟁자가 없으니까 돈을 갖다가 벌 수 있겠죠, 그지? 시장 매력도는 상승할 거고,
초기 자본금 규모가 적으면은 진입장벽이 낮은 거니까 매력도가 떨어지지. 자본금 규모가 많으면 규모의 경제잖아, 그지? 많은 큰 시설을 SOC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입장벽이 되죠. 이 자체가, 그지? 그래서 매력도 크고. 법률 제도적 규제, 예. 정부의 진입 규제가 많으면 함부로 이 분야에 못 들어오죠. 예를 들어 통신 같은 거, 그지? 예, 정보통신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 3사가 거의 다 잡아먹고 있잖아, 그지? KT, 뭐 LG, 뭐 삼성 이런 데서, 그지? 됐고. 규모의 경제 도달. 규모의 경제 쉽게 도달한다. 그만큼 뭡니까? 시설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진입장벽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규모의 경제 쉽게 도달해. 누구나 다 뭡니까? 쉽게, 시설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건 안 되는 거지. 규모의 경제 쉽게 도달 못해.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시설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진입장벽이 돼가지고 시장 매력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가 적고, 브랜드 충성도가 낮으면 별로 재미없잖아. 그지? 예. 제품 차별화가 잘 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면은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자기 제품만 살 거니까, 그지? 예. 이것도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채널을 이용해서 뭡니까? 철수장비, 유통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쉽고 철수장비가 낮다. 그지? 철수장비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진입장비가 낮으니까 별로 재미없겠지, 그지? 이 채널 이용이 어렵단 말이야. 채널에 광범위한 뭡니까?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지? 채널을 만들면 의외로 어떻습니까? 광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당연히 철수 장벽이 높은 거지, 그지?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시장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됐고. 한 번 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보자. 향후 대체제의 출현 가능성. 자, 보자. 현재의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의 등장 가능성. 대체제 출현 가능성이 높으면 시장 매력도 떨어지죠. 금방 우리 물건을 따라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우리 파이가 줄어든다. 향후 대체제 언제? 대체제가 많으면 당연히 매력도 하락하는 거고, 그지? 대체제 등장이 용이하다. 쉽게 등장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체제 출현이 높으면 당연히 매력도 하락하는 거고, 대체제 실적 수준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대체제 출현도 높다. 매력도 떨어지는 거지. 대체제의 실적 수준이 높으면 우리보다 더 잘 만드니까, 그지? 그 다음에 대체제의 가격 수준이 높다. 대체제 출현이 낮겠죠, 그지? 그럼 당연히 시장 매력도 상승하는 거지. 대체제의 가격 수준이 높단 말이야. 우리보다 가격 높으면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요자의 구매. 소유자들이 다른 제품 구매 가능성이 높으면 대체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우리 제품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지? 예. 그럼 안 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매력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어떻습니까? 5가지 원인을 가지고 하이 포스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산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되죠?